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건강 챙기려고 견과류도 챙겨 먹고 있는데 정말 내 혈관은 더 건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걸까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단 5분마다 한 분씩 평범하게 생활하시던 어르신이 아무 예고 없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건강 챙기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계셨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하나 추천해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그 작은 습관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응급실과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를 지켜봐 온 의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굵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가느다란 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길을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잘못된 음식 습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견과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금이 잔뜩 묻어있고 설탕이나 기름으로 코팅된 가공 견과류는 입에서는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질지 몰라도 혈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마치 맑은 물이 아니라 걸쭉한 진흙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흙 같은 피가 이미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뇌혈관은 참 이상합니다. 다른 장기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막히기 전까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새벽 시간, 몸이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때 혈액이 끈적한 상태라면 작은 혈전 하나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단 몇 초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뇌세포는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약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미 생긴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면 모양이 무엇과 닮았는지 느껴지십니까? 바로 우리의 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호두가 뇌에 좋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에 쌓인 나쁜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호두의 얇은 갈색 껍질을 떫고 쓴맛 때문에 벗겨내고 드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드시는 것은 좋은 성분을 대부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떨더라도 그 맛이 바로 내 혈관을 지키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7알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매일 반복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무심코 집어먹던 간식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몇 년 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견과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끝내 떠오르지 않을 때, 가스불을 켜놓고도 깜빡하고 외출해버렸을 때, 설마 내가 하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영양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우리 뇌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 자극이나 노화로부터 뇌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집안에서 물건을 두고도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혹시 내가 치매로 가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서 눈물을 삼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드린 조언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아몬드를 드시되 방법을 바꾸십시오. 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몬드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몬드의 상태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짭짤한 맛이 나는 아몬드, 기름에 볶은 아몬드, 달콤한 시럽이 묻은 아몬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입맛에는 맞을지 몰라도 혈관과 뇌에는 부담을 줍니다.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포장지를 보실 때 무염, 무가공, 생,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제 준비 과정입니다. 아몬드를 그냥 씻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리는 과정입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하셔서 아몬드를 충분히 잠기게 넣어 주십시오. 물의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일부 손상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불리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소 6시간, 가능하다면 반나절 정도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시려면 전날 저녁에 물에 담가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불린 아몬드를 손으로 눌러보십시오. 딱딱함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들어간다면 준비가 잘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겉껍질이 약간 미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껍질을 완전히 벗기느냐, 그대로 먹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껍질은 가능한 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태에 따라 일부 제거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씹는 힘이 충분하신 분들은 불린 아몬드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충 씹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입안에서 아몬드가 거의 죽처럼 부드럽게 변할 때까지 천천히 씹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침속 소화 효소가 충분히 섞이면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분쇄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믹서기나 분쇄기를 이용해서 불린 아몬드를 곱게 갈아주십시오. 이때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갈립니다. 완전히 죽처럼 만들 필요는 없고 입안에서 부담 없이 넘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만든 아몬드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무가당 두유에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달지 않은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섭취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집중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드럽게 준비된 아몬드를 섭취하면 혈관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뇌로 가는 영양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몬드를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함께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아몬드 속 지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몬드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불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천천히 씹거나 갈아서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두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몬드를 드실 때 나는 뇌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 번째 중요한 견과류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섭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뒷목이 뻣뻣하게 당기고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 오늘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간 적 말입니다. 그 느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견과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그저 심심할 때 먹는 간식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선택하고 제대로만 드신다면 이 작은 견과류는 혈관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에 걸린 압력을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용된 고무줄처럼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버팁니다. 그 다음에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십니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피스타치오, 겉에 하얗게 소금이 묻어있고 반짝거리는 기름이 코팅된 제품들. 이것은 혈관을 지키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혈압을 더 올리는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소금이 들어가면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는 이것이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고 겉에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10알에서 20알 정도, 이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아침이나 오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무심코 한 움큼씩 집어드시는 습관,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의식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왜 좋은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매일 실천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좋은 정보는 들었지만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아예 하루 루틴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날 저녁입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불려야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바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하시고 아몬드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넣습니다. 그 위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부어 완전히 잠기게 해주십시오. 이 상태로 주방 한쪽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불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준비입니다. 호두는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 그대로 7알 정도 따로 담아 두십시오. 피스타치오는 무염 제품으로 10알에서 20알 정도만 미리 소분해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날 밤에 다음날 먹을 양을 미리 정해두면 과식도 막고 실천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아침입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부엌으로 가십시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커피부터 드시거나 밥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순서를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불려둔 아몬드를 꺼냅니다. 손으로 한번 눌러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린다면 잘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 아몬드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30번 이상 씹으셔야 합니다. 입안에서 거의 죽처럼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씹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호두도 마찬가지로 한 알씩 나누어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특히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의 떫은 맛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씹는 속도는 아몬드와 동일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충분히. 그 다음 피스타치오입니다. 껍질을 하나씩 까면서 급하게 먹지 말고 호흡을 고르면서 드십시오. 이 과정 자체가 식사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피스타치오 역시 대충 씹지 마시고
충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드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물을 준비하실 때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정도,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로 맞추십시오. 양은 종이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물을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 천천히 넘기십시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차가운 상태에서는 몸 안에서 굳기 쉽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이 지방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한 아침에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혈류 흐름도 좋아집니다. 여기까지가 아침 실천 루틴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몇 년 뒤 건강 상태를 바꿉니다. 이제 중요한 추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견과류는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쌓여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먹을 때 집중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면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처음 몇 분만이라도 음식에 집중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관 기간을 지킨다. 견과류는 오래 두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2주일 안에 먹을 양만 구매하시고 그 이상은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 몸의 반응을 체크한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거나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건강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호두는 혈관을 청소합니다. 아몬드는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아침 7시 30분 씹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중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라도 바꿔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단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다르게 먹겠다. 그 결심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